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주식이 개장하는 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유독 주말이 길었는데요. 길었던 만큼 월요일 장을 기다렸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아마 지금 출근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분 좋으시라고 좋은 뉴스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집중할 시기라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너무 뻔해서 놀랍지는 않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또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유독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 기분 좋은 뉴스는 월요일 아침에 예약 업로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복잡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 급등장에서는 전체 종목 수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비중이 60%에서 70% 정도였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6, 7개 종목이 상승했다는 얘기니까 그냥 아무 종목이나 찍었어도 내가 수익을 봤을 확률은 60%에서 70%는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현재는 상승하는 종목이 40%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연말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 수는 줄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요, 4월에 비해서 더 소수의 기업이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 하늘색으로 흐리게 칠해진 부분이 코스피고요.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기업 수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 볼까요? 코스피 상위 1위부터 25위까지 제가 펼쳐봤는데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4위가 LG화학입니다. 시총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8위에도 삼성 SDI가 있습니다. 역시 2차전지 관련주고요. 저기 밑에 21위에 랭크되어 있는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 관련주죠. 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혼자서만 시총이 480조입니다. 하이닉스가 86조 정도 되는데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소수 상위 종목의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도 심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의 소수 기업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수익률이 좋았지만 아마 앞으로도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관련 기사가 정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기사를 찾아봤을 때 거의 원픽은 반도체였고요.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2차전지. 아마 대세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가 좋다는 건 사실 익히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단순히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니까 묻지마 식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반도체와 2차전지의 미래가 밝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좀 통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의 보급률이 이제 막 3%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합친 수치고요. 100대 중에 3대가 친환경차란 얘기니까 상당히 보급률이 낮죠. 2차 전지가 전기차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약 3분의 1에서 크게 보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고 하죠. 자, 그 정도로 2차 전지는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고가의 부품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전기차 그렇게 떠들어대도 사실 보급률은 이제 막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2차 전지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넓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아무리 선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높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공룡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자체 칩 설계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에서 최근에 출시한 암 기반의 PC용 M1 칩은 X86 기반의 인텔 CPU보다도 성능도 훨씬 좋으면서 소비 전력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M1 칩은 PC용 칩이긴 하지만 X86 기반보다 심지어 성능까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ARM 아키텍처의 특징은 저전력, 저성능입니다. 성능을 포기하더라도 모바일에 최적화된 낮은 소비 전력과 발열을 위해서 애초에 설계가 된 그런 아키텍처인데, 애플에서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X86 기반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애초에 태생 자체가 이 X86 기반은 고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열과 소비 전력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한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열과 소비 전력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에서 장점만을 합친 괴물 같은 M1 칩을 내놓으면서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것을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분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분야는 파운드리 분야가 될 수 있겠죠. 팹리스 업체에서 칩 설계를 마치면 파운드리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팹리스 업체가 승자가 되든 파운드리가 받는 물량은 동일할 거란 얘기죠. 삼성전자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에서도 아주 큰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이번에 M1 칩을 완전히 대박을 내는 바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전력이면서도 고성능 반도체가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고요. 지금 막 걸음마 단계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느낌인데,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 M1 칩은 1세대입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설계하고 제대로 출시한 제품인데, 처음 출시한 제품이 이 정도 성능이라면 앞으로 2세대, 3세대에는 도대체 어떤 괴물 같은 제품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항상 느끼지만 뭐든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어차피 투자할 거라면 내일보다는 오늘 하는 게 낫고요. 1년 후보다는 내일 하는 게 낫겠죠.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10년 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10년 후 관점에서도 오늘이 늦은 걸까요? 저는 정말 빠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달은 물론이고 다음 달, 다다음 달, 1년 후, 10년 후까지도 저는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 월요일 아침을 맞아서 희망적이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